토트넘은 클럽 캡틴 손흥민이 없는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언론이 일제히 손흥민의 여름 이적을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과 관련한 영상은 거의 게시하지 않았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소스 없이는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최근 BBC와 함께 축구계에서 가장 거대한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의 편에서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의 올 시즌은 전혀 부진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손흥민의 이적이 토트넘 최대의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최근 네이버 기사에 주로 등장하는 손흥민 이적설의 소스는 스퍼스 앱을 포함해 완전한 토트넘 편의 언론사들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올 여름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그를 대체할 이상적인 옵션으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한 명을 지목했다. 작년까지 손흥민의 이적설은 뜬구름 기사가 많았다면 최근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영국 언론은 이번 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인 여름에 손흥민이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은 계약의 마지막 해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팬들이 아시겠지만 그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종료됩니다. 그때 손흥민이 FA로 팀을 떠나면 토트넘은 1원의 이적료도 없이 캐시 카우를 놓치게 되고 레비 회장이 그 같은 방식으로 선수를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동안 토트넘이 주전 선수들을 내보낸 케이스까지 쌓여있기에 토트넘이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올여름에 손흥민이 이적할 것이라 대부분 언론들이 확신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한다는 가능성은 클럽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아예 전달되지 않고 있고 이는 에릭센의 이적 때처럼 손흥민 측에 니즈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성, 경기력, 나이와 상관없이 한쪽 팔만 달려있는 선수라도 레비 입장에서 FA가 최악의 수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입니다. 그 FA 시기와 직결된 재계약을 토트넘 측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축구뿐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학 지식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 종료 직전의 토트넘 풍경은 누구라도 흡사했습니다. 선수는 가고 싶고 회장은 설득합니다. 언론에선 에릭센이 부진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클럽하우스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Your reason for leaving isn't a financial one. Never been. No, And you know that. I did say that to Jose, but I just wanted to make No, that that's fine, yeah. absolutely clear. A fair fee fo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in. Yeah. I don't think in today's market to pick up a player of your quality for 20 million euros, let's just say. I mean, that is not a lot of money, so I don't think we're being unreasonable. No. For me, I mean, I'm not in control of how much money has been thrown on the table. It's between the clubs, of course. So there's nothing to do with me. And I know that's not what you want, right? And we're not trying to stop what you want. I know, but it's not my fault. No,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You know, No, of you're an course. important player for us. 20 million euros, and reluctantly we would agree to let you go. 에릭센의 마지막 즈음은 손흥민의 상태와 닮아있고 결국 FA라는 무기를 가진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트넘은 메모드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토트넘이 트로피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연간 재무 결과에서 수익 감소가 발표된 것입니다. 최근 레비에게 항의하는 팬들의 시위가 있었고 17년간 트로피가 없는 결과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레비를 옹호하는 측의 이유는 재무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무 지표에서도 하락세가 시작되었기에 레비 회장은 부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투자자와 팬들을 위한 반론을 시작했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경기장 밖 수익은 올 시즌 경기 수익을 크게 보완했고 이는 우리의 다각화된 수익 전략의 증거이다. 스카이 스포츠가 전한 기사에서 토트넘의 경기장 밖 높은 수익이 가능했던 이유가 누구 덕분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뺀 토트넘 스쿼드에는 PL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 수익과 직결된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하고 정말 단순하게 클럽 최고의 스타가 누구인지는 토트넘 홈 경기장의 유니폼 매장에만 들어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7번이 도배되어 있고 다른 번호들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이 오래도록 최대 고객으로 모셔온 존재는 한국인을 포함한 손흥민의 팬들이었고 매장에서 손흥민 용품을 빼면 진열대는 텅텅 비어버립니다. 클럽은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수익의 일환으로 활용해왔고 실제로 숫자와 연결되었으며 클럽 역사상 최고 수익을 올린 시즌에도 손흥민 파워는 강력했습니다. 레비는 성적 부진에 대한 항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 기억은 없지만 재무지표가 발표되고 하루 만에 반론한 것은 그에게 돈과 연결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이적하면 토트넘 매장에서 7번 유니폼이 걸려있던 자리에 누구의 유니폼을 걸게 될까요? 메디슨 혹은 솔랑키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수익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메디슨이 있기에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니며 티켓 파워를 가진 잉글랜드인 벨링엄 같은 선수의 영입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손흥민의 이탈은 10골 15시스트 공격수의 이적을 넘어 그들의 재무 지표 자체를 흔들 메가 키워드이고 수익성은 레비의 생명줄입니다. 에릭센이 있던 시절 덴마크인들의 북런던 러시는 일어나지 않았고 중계권도 타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덴마크 기업의 토트넘 스폰서도 없었기에 손흥민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수익으로 직결된 유일한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었기에 그들 입장에서 트로피보다 중요한 주제이고 미래 전략과 직결되었으며 기업으로 치면 주요 사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내년에 올해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 경기장에 갑자기 한국인이 0명이 되고 투어를 갈 국가가 한정되며 토트넘 경기를 틀어보는 전세계 시청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트로피도 없는 팀이 무슨 수로 돈을 벌까요? 그들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많은 비영국인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팀이 아니고 맨유, 아스널, 리버풀처럼 유니폼 색깔만으로 돈을 버는 로열티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올여름 손흥민을 매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위가 남기는 마지막 황금알입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이름을 발굴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이고 앞으로 토트넘의 10년 명운뿐 아니라 레비의 자리까지 걸린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양민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손흥민 시절만큼 줄을 서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손흥민 이적료로 가장 돈을 많이 줄 클럽은 당연히 사우디가 될 것이고 선수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의 올 시즌이 부진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손흥민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기력을 기대할 만한 유럽의 강호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사우디 클럽들은 조던 핸더슨 이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선수의 경기력이 아니라 이름을 보고 돈을 지불합니다. 사우디 클럽은 유럽 챔스에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세계적인 인지도가 더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며 왕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다소 이색적인 환경입니다. 즉 그들이 호날두, 네이마르, 마네 등을 영입한 이유는 고작 자국 리그 우승을 위해서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토트넘 측 언론 정부가 손흥민의 이적설을 전하며 머릿말처럼 그가 올 시즌 부진하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전략적인 선택이며 시장에서 손흥민의 축구적인 가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전은 지역 언론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축구 언론 중 하나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본인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현재가 최고의 컨디션이라 말했고 그의 올 시즌 실적이 정말 저조한 것일까? 기사는 제목부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은 망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든 이유를 기자의 추측이 아니라 선수 본인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경기수가 많았기에 감독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사는 손흥민의 성과를 지표를 통해 분석합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주목한 부분은 지난 9시즌을 통틀어 손흥민의 90분당 골관여가 0.50 아래로 떨어진 기억은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2-3 시즌 단 한 번이고 올 시즌은 평균치에 가까웠습니다. 무려 0.79골에 관여하고 있는 손흥민의 올 시즌은 여전히 토트넘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높고 그를 뺀 토트넘의 득점력이 어떨지가 지표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닉 라이트 기자는 토트넘을 향해 액펀치를 날립니다. 이 수치는 그의 꾸준함을 강조하고 있고 7월에 33세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그의 지속적인 가치를 상기시켜준다. 손흥민은 2026년까지 구단과 계약되어 있다. ESPN의 영상과 흡사하게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부진하다는 수많은 중소 언론사들의 기사들에 그냥 지표와 함께 반박했고 그의 계약 기간을 강조하며 선수의 미래를 열린 결말로 전망했습니다. Well, I mean, I'm just looking at your stats now. Going into the City game on Wednesday, 10 goals and 10 assists in 35 games in all competitions, so it's not that bad. It really isn't. And, you know, I think the comparison to Mo's salary is, obviously, if someone's playing for Liverpool in that team, I'd imagine his numbers would be pretty good as well. This is quite significant that in terms of sprints per game, he averages about 19 per game in the 3 or 4 seasons before Postecoglou turned up. It's noticeable that Salah isn't asked to do an awful lot
off the ball. And that's not to say that he's being lazy, but Liverpool play in a way that allows him to kind of stand out on the wing, not do an awful lot going towards his own goal. And if Son is being asked to play in a different way and do an awful lot of work off the ball, and all these added sprints because of the way that Ange Postecoglou wants to play, the comparison isn't really fair. And I know that they're sort of, in terms of age, are very,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position they play, are very, very similar. But actually, they're being asked to play two entirely different games almost. That's the point, isn't it? I mean, 요약하면 토트넘은 선수의 상업적 가치만을 주시하고 있고 트로피에 큰 의지가 없던 클럽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이적료를 통해 그를 해외로 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본인이 원할 만한 클럽들은 당연히 사우디만큼의 이적료를 주진 못할 것입니다. 에릭센의 인테르 이적 때도 나타났지만 팀의 이름값이 곧 이적료가 아니고 사우디의 오일머니는 유럽 클럽들이 대적할 레벨이 아닙니다. 레비와 손흥민 측의 대화는 앞서 보신 에릭센의 영상과 같은 색깔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레비 회장은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하고 선수의 의지가 강하다면 사우디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까진 토트넘 측의 모든 언론들이 더 강도 높게 손흥민의 올 시즌은 부진이라 강조할 것이고 그의 시장 가치를 축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에릭센의 경우에는 선수가 퇴업한다는 도덕적인 부분까지 가져와 토트넘의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채웠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흡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의 언론사들은 이때다 싶어 신나게 네이버로 번역해서 옮길 것이며 손흥민 팬들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봄여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지들은 모두가 클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가 많을수록 토트넘 측의 발등엔 불이 떨어진 것이며 온갖 풍파 속에도 에릭센은 결국 원하는 클럽으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도 FA란 무기를 쥐고 있기에 같은 케이스이고 그저 스스로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강한 경쟁이 있더라도 트로피가 가능한 클럽, 은퇴 시기까지 행복 축구가 가능한 클럽,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 주급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입고 싶은 유니폼 등 선수들의 선택은 다각적이고 손흥민 케이스에선 가장 많은 돈을 주는 클럽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평생 인터뷰를 종합하면 그는 축구에 정말 심각하게 미쳐있고 현역으로 뛰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열려있는 수익 활동과 달리 축구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부 선수는 은퇴와 동시에 수익이 사라지지만 손흥민의 광고주들 입장에선 그의 은퇴 후에도 몇 년간은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한 손흥민도 광고판에 얼굴이 보일 것이고 아디다스 또한 결코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행사에 나타나는 손흥민은 영원히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급이 손흥민에겐 목숨을 걸 만한 전부가 될 수 없고 축구 자체가 현재로선 최대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선수도 팬도 조급함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리면 되고 클럽 측의 기사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의 거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여름에 가장 먼저 구입할 유니폼은 여전히 7번이고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